안녕하세요. 세라 건축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트렌드죠. AI. AI가 분석한 경량 목구조, 전원주택 공사 원가는 얼마일지 AI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AI는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할 거니 견적하는 과정에 주관적인 생각은 없겠죠. 가장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견적을 산정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에 종사한 엔지니어고요. 저하고 AI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 원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할 거고요. AI가 견적을 뽑을 수 있게 전 공정, 토목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가이드라인만 줄 거예요. 그리고 AI가 판단한 공사비 단가들이 맞는지 혹은 공정에서 빠뜨린 공정은 없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고 가급적이면 제 주관적인 생각은 넣지 않고 공사 원가가 목조주택 공사 원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건축 전문가야. 지금부터 목조주택 공사 원가를 산정해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목조주택 공사 원가 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조주택 공사 원가는 크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이윤 및 부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공사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재료비부터 구조재, 내장재, 외장재, 창호, 설비재, 전기 정확히 파악했고요. 또 두 번째, 노무비 각 공정별로 목수부터 도배까지 정확히 산정했고요. 경비, 장비 사용료, 운반비, 수도 강열비 등등 잘 했고요.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잘 했습니다. 이윤 및 부가세 잘 했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AI하고 같이 공사 목조주택이죠. 경량주택, 경량 목조주택 공사 원가를 뽑은 샘플 도면이고요. 평면도의 치수는 가로 세로 치수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형태는 가운데 중정이 있는 이 형태로 해서 공사 원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분석을 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한테 주택의 형태 이미지 파일 3개하고 평면도 치수가 포함된 평면도를 업로드 했고요. 중정이 있는 단층 목조 주택을 건축할 거야 라고 올렸더니 분석을 잘했네요. 분석, 내 중정 있는 단층 목조 주택에 대한 공사 원가를 신청하겠습니다. 잘 얘기했고요. 주택 계열을 파악을 했는데 단층 목조 주택이고 면적을 안 줬는데 보는 것처럼 자기가 면적을 37.8평이라고 잘 파악을 했습니다. 중정, 건축물의 형태, 중정, 평지붕, 모던한 외곽 디자인 잘 했네요. 그 다음에 실내 구성도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중정 잘 했고요. 평당 공사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택의 특징 잘 했습니다. 잘 했고 면적 계산까지 다 했고 계력 공사비로 최소 850만원에서 3억 2천을 줬고 최대로
950만 원, 3억 5천 줬는데 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별도 공사비, 토목 공사비 제외한 상태의 금액입니다. 설계 인허가비, 조경 공사비, 가구 가전 다 제외됐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잘 찾았네요. 공사 원가 절감 방안 해가지고 단순한 디자인, 가성비 좋은 자재, 공정의 최소화, 직영 공사, 불필요한 기능 제거. 잘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면적 계산도 잘했고 건물의 특성도 잘 파악했고 내가 제안한 최소 건축비 평당 850만 원이 적정한 단가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고요. 25년 기준 목조주택 평균 공사비는 65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높게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AI가 판단한 건 지속적인 자재비 인건비 상승, 두 번째 평균의 함정,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평당 단가라는 게 참 의미 없는 건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자재의 물량과 매입 단가가 산정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원가로 산정되고 거기에 원가 플러스 기업 이윤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한번 더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목조 주택의 평균 단가에 대해 중정이란 주택이 독특하고 복잡한 구조가 발생시키는 추가 비용과 지속적인 건축 물가 상승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네요. 물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650에서 800만 원에서 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조건을 마감재를 하향 등급하고 시공사 마진을 최소화하고 일부 공정 생략하고 이런 틀을 줬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나는 30년간 건축을 한 엔지니어야 나와 함께 공정별로 공사 원가를 산정해보자 라고 질문하는 질문자가 엔지니어다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 30년 건축 엔지니어 경력자시라니 제가 배울 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되겠네요. 영광입니다. 잘하네요. 잘하고 칭찬도 할 줄 알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객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계략적인 평당 단가 산정을 넘어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목조주택 공사 원가를 함께 산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계략적인 단가를 자기가 뽑았어요. 목조주택 공정별 공사 원가 산정 25년 7월 해서 주택에 대한 계략적인 면적이 들어가 있고요. 가설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의 1에서 3% 맞습니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잘 뽑았고요. 750만 원. 토목 공사 및 기초 공사비를 전체 공사의 10에서 15% 해서 평당 100만 원, 약 3,780만 원. 이것도 얼추 맞습니다. 목구조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20에서 25%라고 했는데 얘가 좀 세요. 평당 200만 원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요거는 수정을 보고 좀 더 공사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오류가 났네요. 평당 200만 원 안 들어가고요. 지분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5에서 8% 해서 1,510만 원 얼추 맞습니다. 외벽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10에서 15% 4,530만 원 맞습니다. 이 정도 소요됩니다. 창호 공사비 3중 창으로 했고요. 로이 코팅 다 된 거로 했을 때 평당 70만 원, 2,650만 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7번 내장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죠.
전체 공사비의 15에서 20% 해서 평당 150만 원. 잘 뽑았습니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설비 공사 해서 보일러 다 포함했고요. 평당 70만 원, 2,650만 원 잘 뽑았고요. 9번 전기통신 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5에서 7% 해서 평당 40만 원. 약간 높습니다. 이거 좀 줄여 볼게요. 기타 공사비 정화조 설치해서 50만 원, 1,890만 원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잘 뽑았네요. 가설 공사부터 쭉 외벽 창호까지 해서 직접 공사비 약 3억 2,700만 원 잘 뽑았네요. 간접 공사비 일반 건립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현장 소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13% 4,200만 원 맞습니다. 조금 많기는 한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소장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윤 들어가면 이 정도 소요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없을 거니까 이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뽑았더니 기업 이윤까지 포함했더니 4억 정도가 나왔고 평당 1,000만 원이 나왔네요. 저한테 묻네요. 엔지니어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계략적으로 제시했던 평당 850에서 950만 원 높은 1,000만 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이 단가가 많아요. 많이 높아서 공정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아주 보수적으로 다 했어. 하지만 공정별 단가에서 현실적인 금액도 있고 조금 높은 금액도 있어. 내 목표 금액은 평당 700만 원이야. 각 공정별로 하나씩 원가를 선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AI가 내 엔지니어님 의견을 듣고 제가 산정한 공정별 단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런 내용이고요. 평당 700이라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제부터 제가 초기에 제시한 산정안을 각 공정별 단가를 목표 금액인 평당 700만 원에 맞춰 조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가 공사비를 조금씩 줄였네요. 가설 공사비를 1에서 3%로 했고 그러면서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예, 잘하네요. 절감 가능성 맞습니다. 현장 사무소나 창고 등 간소화하는 게 맞고요. 인근 컨테이너 등 재활용 관할 시설을 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효율적으로 선정. 판단 잘하네요. 그러면서 물어봤네요, 저한테. 이 부분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적정 금액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토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비용을 3,780만 원 뽑았는데 14.3%를 줄였네요. 절감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섭하게 최소화하고 기초 타입, 철근 배근 간격 최적화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네요. 중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3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일까요? 기초 단열재 등 필수적인 부분에서 품질 저하 없이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살짝 댐비네요. 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조주택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20에서 25% 해서 여기서는 절감 가능성 구조재 등급 조정 못하고요. 프리페브 공법 도면 표준화 계속 현실적으로 이공정에서 6천만 원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분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5.7%를 줄이겠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의견이. 계속 현실적이냐 돈을 줄여도 안전한 방수가 되냐라고 질문을 잘 합니다.
외벽 공사비 볼게요. 외벽 공사비 마감재 변경 맞습니다. 방법이고요. 단열재 등급 조정 이것도 방법이고 뭐 잘했네요. 창호 공사비 보겠습니다. 절감 가능성 시스템 창호 대신 국산 이중 창호 23mm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지금 얘가 지금 판단을 잘한 게 뭐냐면 당초에는 3중 창호로 가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700만 원 들어가려면 독일식 창호는 아마 시스템 창호 못 쓰고 국내 이중 창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단가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판단을 정확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창호 개수 및 크기 조정 불필요한 창호를 없애는 것도 맞고요. 판단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잘할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 잘하네요. 절감 가능성 마루제를 강마루 대신 강화마루, 벽지를 실크 대신 합지, 타일 면적 최소화, 문짝 최소화, 그 다음에 싱크대는 브랜드 제품 대신 기성품 잘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설비 공사비는 뭐 특별히 줄일 거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고요.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냐라고 거꾸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님 이제 각 공정별로 제가 조정한 목표 금액과 절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 금액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더 날카로운 판단과 경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간곡히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짝 발을 빼네요. 일단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AI가 제시한 금액과 제가 목표로 한 평당 700만 원을 맞출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공정별로 다음 시간에는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가설공사, 토목공사까지 공사 원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각 공정별로 AI와 공사 원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AI는 주관적인 생각이 없고 업자가 아니니까요. 업자가 아니니까 아마 가장 현실적인 공사 단가를 산정해 줄 것 같고요. 제가 물량도 뽑을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는지. 지금은 사실 건축 견적은 BIM으로 자동화해서 뽑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AI하고 같이 공사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